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 가운데서 어떤 거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뉴스를 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거 해석을 해드리고 봐야 될 뉴스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뉴스 첫 번째로는 연준 금리 인상을 했죠. 0.25% 정도를 금리를 올렸는데 올해 7회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연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당장부터 폭락을 만든다거나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저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자산 가격,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해 7회 인상한다라는 것은 총 1.75% 올리겠다라는 건데, 1.75%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금리가 2%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마 3%대 후반까지도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주택담보대출로 받으셨던 분들 이제 이자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자산 가격 조금은 좀 우하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관점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나왔는가 봤더니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르면은 5월에 QT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양적 완화는 QE라고 부르고요. 이제 자산 긴축은 QT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이제 자산 긴축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신흥국의 금리는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신흥국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태산이다. 지금은 한 다리 건너니까 또 한 다리가 또 있고, 뭔가 고비를 넘으니까는 10고비가 나오고, 10고비를 넘으니까는 20고비가 나오는, 정말 고비가 고비를 부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 괜찮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락장에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하락장도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 장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여름과 겨울이 있을 때 정말 상반된 온도, 상반된 기온, 그 상반된 날씨를 가지고 있고,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거나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살아는 가잖아요. 사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따뜻하게 몸을 데피면서 겨울을 날 수가 있고, 또 몸을 차갑게 유지하면서 여름을 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상반된 계절을 보내듯이, 하락장과 상승장은 그 생각과 그 어떤 상황이라던가 처해진 모습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매매 방식만 좀 바꾸시면은 하락장도 사실은 재밌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장기 우하향은 확정이 된 것 같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좀 시장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 지르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저런 전쟁 때문에 역시나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유럽에는 조금 부강한 국가도 있지만 힘든 국가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 충격이 어떤 식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지도 우리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없이 열리나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주열 총재가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좀 임명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통화위원회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도 정해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그리고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가 또 다시 한 번 더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더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유럽이 조금 충격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는 어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어떤
통화 정책을 펼 것인가가 숙제로 남았다. 결국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뭐 재료 소멸이랍시고 사실은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온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축배를 일찍 마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뉴스창 시간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요런 내용들이 단순히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들 깨닫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장기 침체와 장기 우하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경고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원래부터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음봉 매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